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바로 30일 서울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친선전 경기가 열렸는데요. 바로 이곳에 임영웅 씨의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목격담을 살펴보면 길 가다가 와 캐딜락 신형이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따봉을 해줬는데 다시 보니까 그 주인공이 임영웅 씨였다는 겁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부러운 상황인데요. 사진을 보니까 임영웅 씨가 날로 미모가 경신되고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늘 쓰는 선글라스에 환한 미소를 띠고 그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서 창을 내리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임영웅 씨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는 댓글을 요즘에 유난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경기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신흥 강호인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의 명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친선 경기였는데 임영웅 씨가 경기를 보러 가는 모습이 너무 신나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요. 저렇게 무언가를 좋아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임영웅 씨 콘서트 보러 갈 때 아마 저런 표정이 아닐까 싶었는데 임영웅 씨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단독 콘서트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여름에 콘서트를 잘 보고 퇴근길에 임영웅 씨 모습을 보겠다고 줄을 쭉 서 있었는데 특히나 저는 대전 콘서트 끝나고 퇴근길에 임영웅 씨가 저희 앵커리 똑TV 카메라 앞에 이렇게 우연히 서게 돼서 차창을 내리고 이렇게 웃어주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콘서트도 기억이 나고 또 임영웅 씨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했습니다. 노란색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 참 잘 어울리기도 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따봉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같이 있었던 분들도 많이 놀래고 슈퍼스타이지만 늘 스스럼 없이 저렇게 많은 분들을 대하는 겸손하고 훌륭한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작년에 콘서트 할 때 저렇게 노란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저 때 의상도 반바지랑 셔츠랑 조끼랑 자켓이 참 이뻤었는데 그때 모습도 기억이 났습니다. 따봉을 해줘서 보니까 임영웅 씨였다. 너무나 스스럼 없는 슈퍼스타 임영웅 씨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경기는 비가 많이 와서 임영웅 씨는 그 비를 잘 피했나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됐는데요. 30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킥오프 예정이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킥오프가 8시 반으로 예정이 됐다가 경기장 정비하고 하느라고 경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6시 30분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저도 그때 마포구에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뚜둑뚜둑 하더니 비가 막 갑작스럽게 쏟아져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폭우로 경기가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6만 4천여 명의 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스타들의 화려한 축구를 만끽했습니다. 친선 경기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친선 경기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명승부를 펼쳐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경기 결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 멤피스 데파이와 야니크 카라스코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맨체스터 시티에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요. 후뱅 디아스가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경기는 졌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전에서 K리그 올스타 팀인 K리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3으로 졌어요. 그런데 이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장의 관중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64,100
85명이 모였고 폭우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취소 우려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선수들이 몸을 풀러 그라운드에 나오면서 경기장이 후끈 달아올랐다고 해요. 휘슬이 울리면서 이게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자존심을 걸고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축구 팬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명웅 씨가 이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홀란드 선수가 후반에 교체가 돼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반에 득점 없이 양 팀이 비겼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스타팅 멤버를 상당수 교체하고 다시 후반 경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홀란드 선수와 데파이 선수가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유니폼을 던져주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줬던 한국의 팬들에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명웅 씨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 팬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명웅 씨가 개인적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2명의 축구 선수,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시 선수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엘링 홀란드인데요.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트래블을 달성한 강팀이잖아요. 이날 경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았을 것 같고 얼마나 응원하고 즐거웠을까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엘링 홀란드 선수한테 옛날 댓글 남긴 것들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됐었는데요. 평소에 유니폼이 아니라 하늘색 수트를 입고 사진을 올렸는데 이명웅 씨가 너 영웅 시대니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아주 유쾌한 농담을 건넨 건데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댓글을 남겨서 더욱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센스쟁이 이명웅 씨 그리고 너무 귀여운 이명웅 씨를 보면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면서 영웅시대 팬클럽 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했었습니다. 이 홀란드 선수는 지금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메시와 호날두를 이을 차세대 축구 스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에 헤더하는 모습도 봤는데 이명웅 씨가 얼마나 즐거워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덕분에 또 이명웅 씨 팬들은 이명웅 씨를 볼 수 있었고요. 어제 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갔던 많은 남성 팬들은 이명웅 씨를 만나고 나서 어떤 소감을 보였을지, 또 같이 축구장에서 응원했던 사람들은 또 어떤 의견을 남겼을지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요. 테너 임성규님의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명웅 씨의 노래 모래알갱이 리뷰를 했는데 성악가이자 교수님이신데요. 이명웅 씨 노래를 이렇게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답게 분석하시는 걸 보니까 많은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에게 이명웅 씨 노래는 정말 연구 대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이 교수님의 얘기를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명웅 씨가 부른 모래알갱이가요. 정말 바람처럼 들리잖아요. 부드럽게 이 언덕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싹 불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듯이 부르는 이명웅 씨의 모래알갱이에 정말 강력한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명웅 씨가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모래알갱이에 보면 나와 그대라는 2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나 이명웅 씨와 그대인 영웅시대, 그리고 팬들을 강조해서 가사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드럽게 부르니까 그 부분을 힘주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 씨 노래는 정말 귀에 잘 들어오는구나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래알갱이처럼요. 가볍게 부르는 게 정말 어렵대요. 가볍게 부르다 보면 이 노래가 텐션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이명웅 씨는 노래를 부를 때 저음에서 중음, 또 중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 텐션을 잃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 노래를 듣다 보면 저음이라고 주의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고음이라고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막 집중해서 노래에 빠져들어서 듣게 되는데 아마 그게 그 텐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런 가사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저음을 부르고 중음을 부르고 고음을 부르는데 이게 일관되게 뿜어져 나가는 것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저음, 중음, 고음을 부르는 방법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울리는 데를 일관되게 이렇게 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들 임영웅 씨 노래를 표현하는데, 임영웅 씨가 그런 것을 듣는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 모든 기교들을 그 안에 녹여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악가인 교수님이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시를 읽듯이 그렇게 노래를 한대요. 임영웅 가수가. 그래서 가수이기도 하지만 음유시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을 했는데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인들이 실패를 한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수들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임영웅 가수와 이 성악가분은 그 일을 절대 놓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했는데요. 임영웅 씨가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노래로 표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디테일을 여기 이렇게 숨겨뒀구나.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임영웅 씨 노래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성악가분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클래식을 하셨던 분들이 임영웅 씨 노래를 리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이 클래식을 전공한 분들이 임영웅 씨 노래를 리뷰해 준 경우가 많았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자분들도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셨던 조용갑 성악가님의 리뷰인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조위 작가님이 쓰신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책의 일부에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용갑 성악가님은요. 임영웅 씨가 성악적 발성으로 엘레강스를 표현하는 가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 테너이시고요. 이분은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성악가입니다. 근데 노래를 할 때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이분도 27살 늦은 나이에 성악가의 길을 걸어서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랐고, 그리고 조수미 씨를 비롯해서 유수의 성악가를 배출한 이탈리아의 산타 체칠리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에게 사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성악 발성이나 발성의 거의 달인이라고 봐도 되는데, 조용갑 성악가가 임영웅 씨에 대해서 호흡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가수라면서 호흡을 적극적으로 잘 쓰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편안하고 특별히 엘레강스하다, 고급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창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임영웅 가수의 창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호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희한한 게 성악 발성으로 입안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노래를 하면 공명이 잘 돼서 잘 들리고 둥근 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은 이 창법을 쓰지 않는데요. 대중가요의 경우에는 그 성악 발성처럼 깊은 데서 끌어오지 않고 소리를 뱉을 때 비강을 건드리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 호흡법을 사용하면 맑고 밝고 화려하지만 성악 호흡법처럼 안정감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임영웅 가수는 다른 성악가들이 쓰는 그런 호흡법을 쓴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부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쓰면서도 임영웅 씨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발음이 너무 명확하게 잘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 씨 노래가 무게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었던 건 이 호흡에서 비롯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그 여보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여보처럼 들린대요.
그렇게 비슷하게 들린다는 거죠. 많은 감정을 부여해서 그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면 아주 깊은 곳에서 호흡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오면 그렇게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가사로 넘어갈 때 호흡의 힘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임영웅 가수가 부른 바램의 경우에도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이 대목을 부를 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을 사용하는 거래요. 만 아서 부분에서 이렇게 던지는 기교를 사용하는데 호흡을 막 뱉어서 쓰다가 아주 쉽지 않은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냥 쉽게 아무 준비 없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던 거죠. 바램의 리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냐면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할 때 어쨌든 이렇게 쫙 뻗어주는 노래이잖아요. 호흡을 이렇게 날려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불편하지 않게 들리는데 그게 성대 조절을 할 수 있는 고급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테크닉을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가수들 사이에서 임영웅 가수는 아주 돋보이고 천재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저런 부분들이 다 더 많이 들리겠구나. 정말 프로들도 쉽게 구사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기교를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 출연할 때부터 이미 습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 전에 이미 임영웅 씨 단계는 굉장히 완성된 단계로 가고 있었다. 임영웅 씨가 노래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라는 증언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임영웅 씨 노래가 편안하게 들리지만 이 수많은 기교들이 임영웅 씨한테 체화가 돼서 아마 이 다음에 이걸 쓰고 이거 다음에 이걸 쓰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조이 작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임영웅 가수의 노래는 편안하게 들리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도 강조했던 거잖아요. 임영웅 가수의 노래는 편안하기 때문에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는 건데 눈에 띄지 않는 고급스러운 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한 프레이즈 안에 보컬이 단조롭지 않고 다채롭게 들린대. 이건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또 결정적인 말은 이거였어요. 연습한다고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고 합니다. 권투, 야구, 골프 등 스포츠에서도 힘을 빼는 게 중요한데 소리도 그렇고 힘을 빼고 조절할 줄 알아야 보다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임영웅 가수가 이 방법을 마스터한 것으로 보인다. 발성의 기본기가 탄탄하고 화려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고음을 내지도 않지만 아주 디테일하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없답니다. 일반인이 따라 부르면 내 음악성이 아주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랍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부른다면 그만큼 목의 내구성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이 질문이 좀 저한테는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노래를 부르는 목이 건강해야 오랫동안 임영웅 씨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부르기 때문에 임영웅 가수가 죽을 때까지도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목소리나 감성이 훌륭한 가수들이 발성법을 잘못 사용하고 지나치게 목을 자극적으로 사용해서 가수의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영웅 가수는 발성법이 훌륭해서 목을 무리해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팬들의 곁에서 멋진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가수의 목소리가 우아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조이 작가가 질문하니까 이 조용갑 성악가님께서 임영웅 가수의 목소리는 고급스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램을 부를 때 임영웅 가수는 4시간도 없이 살다가 라는 대목에서 트로트의 발성을 가미하긴 하지만 다른 가수들과 달리 그러니까 비강을 통해서 소리를 쥐어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조용갑 성악가의 진단에 따르면
이명웅 가수에게는 엘레강스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스타일, 소리를 내는 스타일이 매우 엘레강스하다는 거예요. 엘레강스란 품격 높은 세련미를 말합니다. 발성부터 표정, 마이크를 잡는 방식, 손 제스처, 심지어는 헤어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엘레강스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해도 우아한 까닭에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운산 선생님의 이명웅 씨에 대한 평가가 기억났습니다. 제가 그 역술하시는 백운산 선생님의 마지막 평가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성진 국장님이 백운산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명웅 씨 곡이 있다면 몇 개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운산 선생님이 저는 이명웅 씨가 부른 노래는 모두 좋아합니다. 이명웅 씨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웃으셨다고 해요. 한 부분의 대가를 이룬 사람들이 이명웅 씨에 대해서 내리는 이런 평가. 참 마음에 들고요. 엘레강스라는 단어도 참 좋고 또 지금 백운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명웅 씨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이 반문도 참 즐겁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축구부터 클래식까지 그리고 역술가의 평가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